이번 강의에서는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조병로 교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조병로 교수님은 한국교통사 전문가로 국내 최고 조선시대 교통 역참 전문가십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우리 조명수 대표님이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5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에는 이제 이때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일부만 준 공공기관인데 이런 데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업하기가 참 보기 힘든 경우인데요. 우리 조명수 대표님 잘 기획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모신 분들 보니까 몇 명이 김천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에서 아까 일일이 다 소리 못 드는 분은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김천역으로 되어 있는데 김천역 앞에 지금 말 있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말이 왜 생뚱맞게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데 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찰방 이 관련되는 그런 말이 좀 우리 조병역에서 서울에서 멀리 오셨는데 오늘 뭐 그런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0km를 달려서 약 140마리의 말이 달리는 마차를 타고 여러분의 따스한 이 미소를 받으며 김천시립박물관을 도착하니까 그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시 30분에 시작한 것을 보고 역시 경부철도가 지나가는 중간 정도, 영남대로의 큰 줄기에 또 백두대간 중에서도 소백대간도 줄미에 또 개방령을 포함한 특히 또 직지사의 품 안에 이런 좋은 그 문화공간, 박물관을 지었는데 아마 1년 됐나요? 지금 4년 됐나요? 4년 정도 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사 전문가 독보적인 조병로를 단돈 40만 원에 초대를 할 정도라면 김천시의 저력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돈 보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올해 70 나이가 5세입니다. 20년 전에 일본에서 이 자료를 얻어가지고 김천문화원장에게 제가 편지도 쓰고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서 지금까지 그 고문서가 불타지 않고 내 연구소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저기 우리 집사람이 같이 따라왔는데 맨날 어디 처분하라고 하지 않고 잘 보관해 준 덕분에 여러분을 만나요. 우리 집사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왜냐? 마필 말을 보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한 이불을 같이 쓰는 것은 대단한 또 여성의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재강 이사님 말씀도 잘하시네. 차기 한번 꿈을 꾸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침 좋은 명함을 받는데요. 지역정책개발연구소의 우리 서범성님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잠깐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공장이었습니다. 명함 보니까 뭐 지역경제, 포도, 품종도 개발하시고 아주 지역에 일꾼이시고 전 시장님들 감사 비서실장 감사하는데 오신 분 보니까 특별히 김천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또 하나 우리 송원석 국회의원님의 보좌관 양창렬님이 한번 잠깐 일어서 보세요. 남자가 굉장히 수줍어해.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왜 제가 박수를 한 거냐? 예, 어서 오십시오. 불량 켜드리지 불편한데. 이렇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거는 김천시립박물관과 또 김천 시민 문화일꾼 여러분들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 한마디 하세요.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책상 주변으로 그 호구대를 좀 돌려보시라고 지금 보내드렸는데 잠깐 1, 2분씩 보고 쭉 계속 돌려보세요. 온본은 아니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책을 거의 재고 없더라고 해서 못 가져왔는데 다음 기회에 아마 관장님하고 의논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33년 동안 한국사를 가르치고 또 교통사, 제가 전공이 이제 역참, 파발, 봉수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교통, 통신. 어쩌다 제일 인기 없는 과목이죠.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는 뭐 역참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공부했잖아요. 그만큼 교과서에서 인기가 없었던 그 과목인데 김천 시립박물관에서 이 김천역이 이제 영남대로의 중간역이기 때문에 하기야 어떻게 보면 경주서부터 서울로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계림령, 추풍령, 조령을 연결하는 그 영하에 있는 그 도시, 옛날에 금산면이었습니다만은 이 도시에 찰방이 거주했다고 하는 것은 이 김천이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김천 관할하에 약 20개의 역들이 있는데 그 역을 총괄하는 찰방에 김천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아직 공개는 안 합니다만 김천도 찰방 명단도 입수해서 제가 복사하는 거 있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는 처음 소개합니다. 이 고문서는요. 그리고 이제 논문은 제가 썼습니다. 좀 받았는데 제 소망은 이 김천역 형지안이 약 40매 됩니다. 페이지로는 80페이지. 80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그 당시 1700년대에 김천역에 근무하는 약 4,000명의 명단이에요. 김천역 관할 전체. 김천역이는 한 1,000명 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하고 저기 경상도 포항 옆에 보면 청하라고 있죠. 그 청하에도 이제 찰방이 있는데 송나도 찰방. 요 두 개를 일본 가서 발견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일본에 이제 국가원대학의 교환교수로 가게 됐는데 이 김천도 찰방 형지안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듣기는 들었어요. 꽤 한국에서도.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교토에서 신칸센 타고 고베를 지나서 고베라고 하죠. 고베를 지나서 가동군, 더할 가자 동력동자 군 가동군에서 또 열차를 타고 그 한 양 내지 두 량짜리 열차예요. 그러다 산골 저기 찾아서 한 2시간 또 들어갔는데 사조라고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노인이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크냐. 대문 이름이 대문이에요. 집 이름이 대문. 큰 대자 문문. 아주 대저택인데 가만히 보니까 느낌이 야, 이 대단한 집안이다. 지방 영주 정도는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침 물어보니까 일본의 고베항의 지방의 번주, 그리고 다이묘의 밑에 말단, 그런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의 하나인데 수백 년 전에 불이 탔는데 이거는 안 타고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표지가 없어요. 그리고 마침 다 안 타버렸어요. 그 송나도하고 김천도 것만. 그러니까 제가 이 고문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평생 추적하는 이 고문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만큼 설렘 가득하고 극도의 흥분, 쇼크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감동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 떨림이. 우리 학자들은 이제 이런 고문서 하나 발견하면 막 인생이 바뀌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문서는 제가 김천에 연구비를 좀 주면 완전히 100% 기증을 하겠습니다. 기증을 다 할 계획이고, 또 아마 우리 보장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김 박물관님 미리 알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상설 전시관에 김천역 요거 오늘 이번에 우리 조명숙 대표님이 이 기획 전시한 것이요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대단한, 서울에도 내놓지 않아도 아깝지 않은 그런 진짜 문화 콘텐츠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수점에서 만나서 서울까지 올라가다 미팅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기획하게 됐냐 해서 하는데 역시 기획가야. 저도 좀 기획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김천역의 문화 행정, 또 지역 개방령을 포함한 이 지역의 문화를 탐방할 수 있는 둘레길,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제안합니다. 김천에서 출발해야지 판교까지 오세요. 제가 분당에 사니까. 그 판교, 또 남한산 아래 살아요. 거기까지 이제 시립박물관 몇 주년 기념, 또는 김천시 창립 몇 주년 해가지고 성남하고 말 타고 말이야. 말 한 100마리 타고 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막. 자전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판교에서 대폴판에서, 판교가 그 대일판이 옛날에는 그 조선시대에는 미리 말씀드립니다. 군사훈련장입니다. 그 서울 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당 아파트 전체, 그 다음에 송파, 잠실 롯데월드까지가 전부가 다 조선왕조 시대의 목장터입니다. 그 목장터가 아파트촌이 됐고,
아파트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주변이 공항까지 서게 됐는데 그 주변에 와서 김천시 청소년들하고 뭐 성남이나 서울 학생들하고 잼버리 이런 것도 하고 뭐 재밌잖아요. 그런 거. 왜냐하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소통, 물자, 영어로는 굿, 재화라고 그러죠. 재화. 요즘은 물류를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이동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런 것 때문에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그래서 삼국시대가 있었잖아요. 또는 사국시대가 있었는데 오다 보니까 도로가 너무 잘 발달돼 있어요. 남북으로 동서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이 철도역 김천역을 통해서 사통팔달 지역 간에 없는 물자를 교류하고 사람 간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문명의 공간으로서 이거를 기획했다. 이 제목도요. 문명의 플랫폼 김천역. 이 책 제목도 그대로 쓸 겁니다. 지적재산권인데 우리 대표님 어디 계셔? 한 1억 정도 상표권이 지적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문명의 플랫폼 김천역 이 카피라이트 하나 자체가 돈이에요. 저런 머리가 어디서 나왔냐. 도저히 나도 생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냈길래 제가 흥분 안 하겠어요. 이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방송 나가고 여러분 MBC나 KBS 보면 부산에서 서울 가는 조선을 달리는 자 파발에 거기도 한 15일 동안 촬영했다가 2시간짜리 방송한 거 있는데 그런 주제를 창출할 정도로 재주꾼이 있어 우리 조명수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김천시가 저런 문화 일꾼 하나 갖고 있다서 큰 보배예요. 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존재. 저는 강의 안 하는데 이것만 하고 끝날 수가 있어요. 토크쇼식으로 하겠어요. 예? 토크쇼식으로. 그래서 저런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또 옆에 보니까 우리 많은 어린이들이 서범선님도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어. 보니까 느낌이 그래. 돈 좀 버는 것 같고. 포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남한산 아래에서 지역 주민 간에 김천 포도 팔아주기 운동을 또 제가 서울 가서 전개하겠습니다. 포도 농장도 있죠, 크게. 연구 주로 품종 개발. 그럼 포도 농장도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말에다 싣고 올라오셔야지. 이벤트 할 때 좋죠?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고문서를 통해서 본 김천역에 대해서 그 조직과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 아마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나누는 페이퍼는 상당히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아예 좀 자세하게 드렸습니까? 대충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문서 중에서도 알로 내려가구나. 고문서 중에서도 이제 김천역 형제안하고 해남에서 발견한 김천도 찰방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나길. 이 찰방이 경상도 창원의 자여도에서도 찰방을 해요. 그런데 해남의 그 깊은 산골 쪽에 그 사랑방에 뭐 노송산 가는 그 속에 제가 가봤거든요. 아니 원 세상에 소 마구간 옆에 그 박스에다가 이 문서를 쳐 박아놨어요. 내가 얼마나 화는 안 냈죠. 무서워. 봐야 돼. 문을 뚜껑 안 여줄까 화는 안 냈는데 그렇게 천시다거리 당한 걸 보고 전공자로서는 조금 마음이 서운했죠. 그랬는데 그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거기서 제가 가기 전에 제 제자들하고 하필 또 그 제자가 조사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서 오늘 자료 공개를 하고 또 원본을 때 극비에 제가 입수했어요. 칼라로. 그것도 아마 보고 나면 괜찮거든요. 요 두 개만 있어도 김천시립박물관은 끝내주는 겁니다. 아니 왕호천주군이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자신 있게 우리 박물관님하고 또 김천시장님하고 이 김천역 특별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문경세제박물관에도 제가 안 줍니다. 이거 원래 줄 수도 있는데 안 줘요. 왜? 스페셜라이즈 특성화해야 돼요. 김천은 김천 나름대로. 그러면 전국에 학생들 견학 올 수도 있고 또 옛길 탐험하는 이제 일꾼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 여기 와서 점심 먹고 와야 되니까 또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할 교, 통할 통인데 물자와 사람의 공간적, 장소적 이동을 뜻합니다. 교통은 이렇게 아주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사람, 물자를 장소에서 장소로. 그러면 김천에서 대구로, 김천에서 황간으로, 김천에서 산 넘어 저쪽 공주 쪽으로,
또 뭐 대구로, 상주로, 그 선산으로 그 센터에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찰방도가 생기고 찰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도 산하에 있는 20개역을 이제 앞으로 공부했는데 오늘은 김천역만 하는 거예요. 김천역의 역사는 삼국시대에 김천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공문서에 없어요. 고려시대부터 나타납니다. 김천역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러면 신라시대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렇게 전시도 일부 썼습니다만은 요건 좀 생각하시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림역로와 중역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삼국시대 압독국 경산에 영천의 골벌국이라는 신라가 통일하기 이전에 조그만 나라들, 우리는 역사에서는 소국이라고 그래요. 작을 소자 나라 국자 소국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낙동강이 중요하잖아요. 배가 다니고 또 문화가 교류되고 지역물산이 바다를 통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것이 이 강인데, 여기는 이제 낙동강이 중심이고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물의 하나가 여기 이제 직지사 저 꼭대기 앞에 무슨 산이죠? 개방산인가요? 거기서 내려서 감천을 지나서 김천 시내를 지나서 낙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감천이 이제 중요한데 아까 뭐 다른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감천 말고 뭐죠? 지금? 예? 감호 말고 지금 이름은 또 감천이 아니고 뭐 다르게 써 있던데 무슨 대가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여기 이제 김천과 관련해서는 이 간문군과 관련돼요. 왜냐하면 간문국이 당시에 계령군 계령면 일대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궁궐 유적이 발견돼 가지고 금왕릉이나 장릉을 지금 거의 복원했나요? 능이 한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간문산 주변에 성지가 있는데 아마 현재 간문산 성지 혹시 문화재 관리국이나 있나 모르겠는데 발굴 보고서 이제 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이 지역의 고대 성곽 산성에 대한 그거 발굴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고서를 제가 많이 본 것, 조사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간문성지 같은 데 발굴 고발해야 하는데 그 당시 간문국에 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 그러니까 간문국을 여자 이제 읍지죠. 김천이면 김천시 행정공간 안에 옆에 뒤를 감싼 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혹시 문화에 관심 있는 분은 요거 앞으로 팀을 찾아가지고 이 터를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제 발굴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감천이 흘러가는 하루에 이 간문국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그러니까 배산 임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당시는 이제 금산면이죠. 금산면의 이 김천 지역은 신라의 사로국 경주인 왕경에서 동해안이 아니고 서북로로 해서 상주를 통해 가지고 우측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상주로라 해가지고 이렇게 간문주잖아요. 간문국이 있었던데 이렇게 지나가지고 서원경, 신라는 동경, 서경 이렇게 오소경 제도잖아요. 그래서 오소경 하는 서원경이 여기 있어요. 서원경. 공중과 청주 쪽에.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로상에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만큼 중요한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런 길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교통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신라가 사벌국을 정벌하고 또 조문국을 포함해서 간문국을 포함해서 이런 것을 다 정벌하면서 중앙에서 각 지방 주군이라고 하죠. 주군과 연결해야 되잖아요. 또 관리들도 파견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또 지방에서 일일이 보고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통신수단으로서 역참이 발달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옛날에는 기별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기별. 사람이 인편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기별이라고 그래요. 우리 기별 안나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이제 국가가 체제가 갖춰주면서 신라의 경우는 요 관도라고 하는 도로를 설치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인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땅길이 아니라.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서 땅을 좀 깔고, 자갈들 같은 거 깔고, 옆에다가 물이 흘러가도록 암구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인위적인 시설인 도로라고 하는 것이 발견합니다. 이 도로는 인류 문명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약도 그러지만은 화약도 그러고 수레도 그러지만 이 도로가 없으면 모든 물류, 전제, 경제, 교류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이 경상도 이쪽 김천을 와본 거하고 지금 와본 거는 천지 차이예요. 엄청나게 도로가. 아니 나는 이제 추풍령이 상당히 꼬불꼬불 갈 줄 알았더니 고속도로니까 금방 또 중앙에 오니까 평탄해져. 그래서 아주 즐겁게 하는데 제가 160km까지 밟아봤어요. 예? 딱 잔투기 날라올 걸 봅니다. 말 160km의 속도로 그냥 달려왔다니까요. 왜 왔냐? 여러분이 보고 싶어 죽겠는데요. 박수를 한번 치는 겁니다, 이런데. 예. 그래서 서로 그 설레고, 만날 때 기쁨을 주는 여러분, 김천 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 저는 여러분 개개인 이따 명단 다 작성해 저한테 주세요. 그럼 제가 발간한 책은 다 공짜로 드릴 겁니다. 그 공짜로 밖에서 주소 꼭 해놔야 돼요. 아니면 핸드폰이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 관문국 주변의 교통로가 신라시대에도 발달했을 것이다. 발달했다. 또 그렇게 연구됐습니다. 그래서 요 중령, 계림령, 추풍령이라고 하는 이 소백 산맥을 넘기 해서 경상도에서 서울, 충청도에서 서울로 가는 중요한 이 교통로를 개척함으로써 경주, 대구, 칠곡, 낙동강, 선산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육상과 또 하류, 낙동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로로 발전하게 된 것이 김천역의 역사 지리적 입지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가지고 당나라의 추풍령로를 이용해가지고 신라의 지방이 막 가장 북쪽에 있는 것이 요 한산주 또는 신주라고 그래요. 지금은 그 하남에 뭐 이성산성이라고 있죠. 그 교산동이라고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그쪽 그 백제한성은 그쪽이 아니고 신라의 구주의 하나인 한산주는 지금의 하남 이성산성 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지금 거기를 신도시 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서운경을 통해 가지고 화성의 당성을 통해 가지고 중국 당나라와 교통할 수 있는 요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신이 갈 때도 이걸 통해서 갔을 거다. 신라시대도. 그만큼 이 서운경 공주로 연결하는 교통로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결론적으로 국가 권력의 지방 통치와 또 그로 말미암은 물자 교류에 큰 영향을 줘가지고 신라 경주인 동경과 또 신라의 지방 오소경 그리고 지방의 주연을 연결하는 군사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또 물자 교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교통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와서는 육가 22역도, 그다음에 조선시대 와서는 41역도 543 지방역이 배치돼가지고 전국을 거미줄처럼 쳐가지고 동서남북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런 요새 말하면 SCO인가요? 간접 자본, 그 사회 간접 시설로서 중요한 것이 이제 도로교통이죠.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김천역, 철도역이 생긴 것은 또 김천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됐겠습니다만은 아까 지도로 본 것처럼 신라 왕경과 지방 주연 간의 중요한 교통로, 특히 관문주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에 위치해 있었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자, 김천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 추풍령을 바로 넘어서 오면 문산역이 있고 감천 하쪽에 김천도 차를반에서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를 전부 책자로 만들어서 제 이제 생각은 우리 박무관장 계시고 시청에서 한 분 오셨고 특히 우리 보좌관이 끝발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김천역 여러분 주민들하고 같이 책을 좀 쓰고 싶어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이 김천역 역사기획 같이 제목을 여러분하고 같이 쓰고 싶어요. 내가 이제 역할 하나씩 드리면 온 거 써가지고 같이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저는 조금만 쓰고 예,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자세히 하시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 김천도는 어떻게 건물이 있지? 누가 건물을 했지? 뭐 했지? 이런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김천도 찰방이니까 찰방 정도 되면 뭐 건물이 좀 있겠네요. 자,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아파트 30평 아파트 10개 정도 동의 정도의 건물이 있어요. 김천 그 당시 금산면 못지않게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어요. 김천역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다른 지역의 역의 모습. 자, 고려시대부터 최초로 이제 김천역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역도, 이제 역도란 말이 좀 낯설기도 한데 행정도하고 자꾸 중복되니까 여러 개의 역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찰방이 다스린 거니까 요새 말하면 지방척도청 같은 그런 기분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역을 엮어서 관리하는 것을 역도라고 그래요. 행정도 말고 그만큼 이 역참 관리가 국가에서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도에는 이제 찰방 또는 역승, 고려시대는 역승이라고 그래요. 역승을 파견해가지고 관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초로 이제 금산의 김천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부도와 산남도의 일부 김천도 소속의 역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와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금산의 김천역, 금산의 금산신역, 여기 두 개가 세워지고 조선시대에 와서 김천역, 금산의 추풍역, 금산의 문산역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역, 약 20개 역이 경국대전 정도 되면 성종 때인데 1400년도 한 15세기 중엽 되면 조선시대 전국의 역 도로망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 되면 이제 경국대전도 보시고 또 스터디 그룹도 만드세요. 고전 읽기 얼마나 좋아요? 같이 하면 노는 맹자도 있고 김천역 관련 고문서, 김천 관련 고문서도 읽고 또 읍지라든지 군지라든지 이런 거 읽으면서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좋은 세미나실 또는 스터디 쓰는 공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김천도를 포함한 역이 하고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경산부도에 속했던 역도가 조선시대에 와서 김천도라고 하는 찰방도로 독립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김천이 교통노선 중요했던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경산부도에서 김천도로 독립된 찰방역도가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저도 이제 탐방을 하려고 그러는데 김천도에 소속된 각 역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일까? 궁금하잖아요? 다 개발되고 그런데 이걸 다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팀을 만들어가지고 찾아서 같이 사람 답서 다니면서 찾고 사진 찍고 또 그 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돌배기처럼 역마를 타고 다닌다, 마법군 이야기라든지 그런 슬프고 또 과거를 급제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찾는 것이 우리 이제 숙제예요. 현재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에서 그 전국의 지명을 연구했는데요. 그 중에 중추원이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이 중추원이라는 데서 전국의 여건 일람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억지로 찾아냈는데 거기에서 따온 겁니다. 그 일제시대니까 1920, 30년대에 조사된 역의 위치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 나가야 됩니다. 자, 김천역은 그 당시 김천면이 있었다고만 하고 동은 안 나와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옛길 전문가하고 해보니까 김천초등학교 부근이 남산동으로 지금 현재 추정인데 또 남산동 안에서 어디냐? 더 어렵잖아요, 이제. 이제 드론도 띄우고 헬기도 띄워서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여러분하고 김천역 탐방단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산 많이 안 줘도 돼요. 차비 조금만 주고 점유값만 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추풍역은 저 추풍동 고개, 추풍역로 상위에 있어요. 지금은 이제 관리로 추정이 되고 있고 추풍역리라고 하고요. 문산역은 금능면 문당동, 지금도 문당동이네요. 이렇게 추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차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하고요. 이렇게 많은 역들이 이거 조사하는데 몇 년씩 걸립니다. 이 지명 고증한다는 게 역사 지리학자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다 한번
가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재미거리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김천 시민들에게 주는 문화 소스입니다. 문화 원천 소스라고 그래요. 이런 소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활동하는데 중요한 그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눈으로 한번 봅시다. 김천도 자율방 소속에 분포되어 있는 20개 역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 바로 추풍역 넘어서 오면 이제 추풍역 있죠. 네? 여기 보세요. 이 줄기 보세요. 소백산맥 줄기가 쭉 충청도. 여기 경상도 안에서도 또 남북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금강이네요. 금강. 금강이 아니라 낙동강. 그래서 금산을 센터로 해가지고 계령, 안동, 인동, 성주, 지뢰 해서 이렇게 거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금산에서 대구까지 연결해요. 대구의 요 고평역까지 또 요 초계 팔진역까지를 김천도 자율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넓죠? 그죠? 교통사고. 이것도 조 대표님 이왕에 만든 거, 요거를 칼라로 해가지고 손수것이 하나 만들어주고 가지고 탐방할 때 목에다 띄고 한번 가면 좋겠대요. 아이디어 막 줍니다.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 특강. 원래 이제 토크쇼를 하려는데 너무 한 20, 30분만 제가 강의하고 벌써 11시요. 토론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막 넘어갑니다. 자, 역에서 사람들, 김천도 역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책 제목도 김천도의 역 사람들 이렇게 해도 돼요. 저기 옛길 반복을 해서 사근도 역 사람들 했거든요. 그건 또 조금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쨌든 제목을 달아보자고요. 역에 있는 사람을 역사 용어로는 역민 또는 역소, 역인, 사람이 있어서 역인 등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붙이는데 그 안에 구속된 사람들은 누구냐? 대개 역에 근무한 사람들은요, 따로 역의 성을 썼다고는 말은 해요. 기록상으로는. 그런데 김천도 형제안에 보면 그러면 김천역을 성시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돼 있어 또 보니까. 평택 임시, 먼 임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역의 성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국가의 역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의 본적을 두고, 호적을 두고, 역의 행정, 마피를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총 부른 이름을 역민, 역속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국민을 파악할 때는 요새도 뭐 세금이나 할 때는 옛날에는 그 단위가 정이었어요. 정요, 정. 신라장적이라는 그 고무서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람을 파악을 하고 세금을 거둘 때 감나무, 대추나무 몇 그루가 있느냐 집집마다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고 요새 말로 곡물, 특산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구수, 나이, 남녀 이렇게 해가지고 정남, 남자는 정남, 여자는 정녀 이렇게 해서 신라시대 파악을 했어요. 그 파악하는 가장 국가 기본 단위가 이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이요. 정.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를 붙여서 정오라 그래. 그럼 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역정오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도 역에 근무했던 사람이 이제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75명부터 60명, 45명, 30명, 12명, 7명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역의 중요도에 따라서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무를 이렇게 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백정이라는 말이 많은데 조선시대는 백정은 천민신문인데 고려시대의 백정은 양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반 평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만 하나 보너스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 지배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한 90년에서 100년간 몽고 지배에 있었는데 그때는 몽고의 역참의 제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로소 역의 이름에 요 참자가 붙어요. 참자. 몽고의 역의 제도를 참적 제도라고 그래요. 참적 제도. 아이고, 나 한자를 또 잊어버렸네. 참적이라고 그래요. 잔치라 해가지고 잔치. 이 짠이라고 하는데 이 참적 제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저 북쪽 지역에는 주로 이 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김천역이라 안 하고 김천참 이런 식으로 고려 말.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오면서 몽고식 역참 제도를 다 걷어내고 우리 조선식 역참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는 이렇게 역의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해가지고 노선별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아마 그 유인물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특히 고려시대는 저 북쪽에 이쪽에는 가란족이 있었고요. 오른쪽에는 여진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방에 대한 대비하기 때문에 군사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방에다는 진보를 설치하고 중앙에 개경이라든지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통로가 발달한 거예요. 자, 조선시대에 오면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명칭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참리라고도 불렀고 일수 양반이라는 것도 부르고 관부, 급주인, 마부 이런 것이 조선 초기에 나온 이름들이고 그러다가 이제 기록에 보면 영리, 일수, 서원 느낌이 뭐예요? 서원 같으면 행장 볼 것 같아요. 그죠? 일수는 급사, 시부름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들, 조역백성. 철도청 김천역 초기 시대에도 김도청에는 조역도 있었어요. 우리 매역이 조역 출신이에요. 그 역장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에 버선발로 처음 기차를 탔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보세요. 대통령 우리 제명이가 소년공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엄청난 대한민국이 표현합니다. 그잖아요. 소년공. 가장 또 찌질하게 그 양반 말로 하면 찌질하게 가난했다고. 진짜 찌질하게 가난했다. 성남에 왔는데 성남에 때 저는 같이 만나고 사회운동, 시민운동 했었는데 그때부터 좀 우리말로 싹스가 있더라고. 고집도 있지만 조금 차가웠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까 시장하고 두 번 했나? 도지사 한 번 하더니 행정력이 남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수도가 꼭 서울에 하나만 있을 필요 없어요. 통일되면 평양에도 있고 서울이 이제 중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충청도 나오는 대전권이 하나요. 또 필요하다면 그래서 국가의 권력 또 금융 기술력을 특히 병원 분산시켜야지 서울로 그래서 서울 1,000만 명 경기도 2,000만 명이에요. 수도권 2,000만 명이에요. 5,000만 중에 이거 안 됩니다. 동맥경화증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뜻을 품고 해야지 나라가 골고루 발달하고 문화 혜택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역 균형 발전론을 지지하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올수록 김천도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발전할 걸로 보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김천의 중심 인물이 되면 돼요. 그런 면에서 문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로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 가면 지인, 사령, 통인, 도장, 급주, 구종, 마종, 보종 같은 말 부리는 사람도 이렇게 달라. 말 타고 달리는 사람, 말 끄는 사람, 걸어서 가는 사람 어떤 또 방어라는 말도 있고 장교라는 말도 있고 마호, 서자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여러분 사령이라든지 통인 이런 것은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아 여기에도 이런 게 있었네. 지방 군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만큼 지방 군에 군이면 군 여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요 이 역의 이름은 지역별로 다 달라요. 김천역의 영남역지를 보니까 영남역지 안에 있는 김천역지를 보니까 1870년대나 90년대 보면 이방, 병방, 차영리, 마호, 급주, 노, 비, 도장 이런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자, 요거는 김천역 찰방을 했던 김낙일의 홍패 과거 합격증입니다. 교지, 유학, 김낙일, 문과, 을과. 문과에 을과에서 제2인 두 번째 합격했다는 급제 출신자라. 이렇게 이거 건융 48년 10월 27일. 요 교지의 형태니까요. 혹시 집에 사랑방 이런 거 있으면 요새 요 교지도 뭐 한 최소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받을 거예요. 있으면 오래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조시대의 것이네요. 그 다음에 자 김낙일의 김천도 찰방했을 때의 교지예요. 이거는 아까는 문과 합격자 교지고 이거는 찰방으로서의 교지. 김낙일 위 통운대부 행
김천도 찰방자라. 가경 9년 2월 13일. 순조 4년, 1804년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1800년 때 김나길 사대부가 김천도하고 자여도 찰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간 나시는 분은 김나길 찰방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양반 이제 관직도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천도 역지 1871년 이 역지에는 아마 지역에서 이거 처음 아마 보실 거예요. 김천도 동치 10년 10월 1일 김천도 역지 1871년 역지에 의하면 찰방 선생안이라 써있죠. 자, 가경 무신 이상 연월 불기해가지고 이인손 경주 사람, 유이 성주 사람, 윤은재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김천 찰방이 이른다며. 가경 27년 1548년 명종 때부터 김천도 찰방을 지내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찰방 비 있나요? 우리 조 대표 찰방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김천도 찰방 선생 묘를 뭐 복원하든 좋겠지만 비문을. 그 다음에 혹시 이 찰방 한 사람 중에 김천도 지역에 묘가 있는가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 중에 또 연구비, 또 활동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찰방 선생한 자료가 130명 정도 있어요. 명단을 분석한 논문지가 있는데 나중에 책을 쓸 때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초로 서울에서도 공개 안 한 겁니다.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겁니다. 김천역 찰방 해유문서라 해서 역시 순조 6년에 1806년. 그러니까 1800 아까 4년이든가요? 1806년에 계속 김천역 김나길이가 김천역하고 자여도 찰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여도 찰방 해유문서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남 그 사랑방 마옥간 빡 괴짝 안에 있냐 이 말이야. 불타지도 않고. 가이가마요 뭐죠? 지푸라기로 덮어놨어. 물론 일부러 한가지 도울 당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은 느낌도 있긴 있어요 조금. 그런데 하여튼 거기 속에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지금 2024년이죠. 꽤 되네. 저는 산수를 잘 못해서 빼기를 할 줄은 모르는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보세요. 금산, 구하, 김천역. 이 구하란 말을 아직 이 말 뜻을 아직 못 찾아봤어요. 구하란 말이 뭔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구하란 모르는데 하여튼 금산 지역의 김천역, 그래서 영리, 영로, 역비, 일수, 보인 이렇게 명단을 해가지고 그 김천역 안에 총 몇 명 근무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이 들어가서 되게 조선시대 60세가 되면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제, 또 뭐 도망을 갔다, 뭐 질병으로 아팠다, 또 쌍둥이도 있다고 나와요. 여기 쌍둥. 그래서 이런 명단들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요 아래는 이제 상등, 중등, 하등, 말이 몇 필 있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강조할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이제 김천도 찰방역은 이해를, 김천동 찰방역에 관악 건물이 있다는 것은 이제 많이 고문서를 통해서 알았는데, 과연 지방의 조그만 역에도 건물이 어떻게 있지? 여기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해연 문서에 보니까, 여기에 관사라 해가지고 수완, 보수해서 완성했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게 몇 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3칸 정도의 건물이 있었을 것 같아요. 3칸 정도. 왜냐하면, 영리나 영롭이나 또 말을, 이렇게, 보관할 마을관 같은 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2-3개 정도의 건물이 있을 걸로 추정했는데, 마침 이 지방의 조그만 역들도 이런 관사가 수리되거나 파괴돼가지고 없다. 이런 것이 이제 관사의 존재를 알아보시는 문서가 나와서 이 해운 문서가 저에게 좀 큰 행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천도 소속, 찰방 소속의 추풍역, 문산역, 양천역, 양원역 등등의 영리, 영로, 역비, 일수, 보인들의 총 인원수, 그 다음에 제외된 것을 우리는 잡탈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탈. 이런 명단들이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고문서로서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끝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보인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보인이란 말도 뭐 많이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졸을 때도 한번 알아보기 힘든 건데, 보인이라고도 하고, 역에서는
역보라고도 이렇게 통상 칭합니다. 역보. 이게 무슨 말이냐? 영리나 이런 사람들이 영로비가 좀 여기 사신들이 오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달퍼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내가 영리다. 그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동네에 역보를 만들어. 두세 명. 그러니까 이거 뭘 되겠어요? 노동을 대신해. 아니면 신공전이라 해서 돈을 조금 내. 그래 그 돈으로 말을 산다든지 그러도록 해서 이 보인 제도를 둬요. 조선시대의 큰 정책이 하나.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도 예를 들면 세 사람을 일호로 삼아가지고 한 명은 정병으로서 아버지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군대 갈 수 없잖아요. 60이 안 되면. 그러니까 큰아들을 정병으로 하고 정병 1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인으로 삼아가지고 2명. 이 사람이 그 해야 할 일을 대신 도와준다 해서 조역이라는 말을 써요. 조역. 그래서 이 역 부군의 일반 백성들이 또 역에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역에 소속된 사람은 평생 신분이 셌을 때요. 그러니까 좀 깔보겠죠, 사람들이. 천인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말동 내는 데서는 마부들은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보면 마부들 시골 다보면 드러내질 않아요, 신분을. 왜? 말동 내는 한다 이거지. 그러나 지금은 뭐 국가 산업에 중요한 중추역을 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직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 군인 호적 제도도 이렇게 군적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인 제도를 둬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역보 또는 여기서는 보인이라고 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나중에 김천도의 혹시 해설사 이 중에서 아마 지금 도슨도 있나요? 관장님? 잘 오셨네. 이런 게 참고가 됩니다. 일반 학생들도 질문할 수도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아까 다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합니다. 영리, 영로, 역비, 일수양반, 역보 이렇게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호구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조금만 이야기할까요? 소재지의 수령이 어디 출신이냐? 자손들 이름이 누구냐? 조상들 이름이 누구냐? 나이, 본역을 복원해서 삼는다. 호구를 내부를 작성해가지고 병조, 감사나 병영에 본군에 본역에 비치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호구 대장을 그 당시에는 형제한이라 그랬어요. 형제한이. 예. 그다음에 도피자, 호구 장복 없는 사람은 다 도망자. 아까 말했지 도망이니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로비도 마찬가지로 하게 돼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선 후기 호구대장을 한 것이 있는데 이런 양식에 의해서 김천도 찰방의 형제안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발견 경위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대충 그 자료에 있으니까 보시고 연대가 추정해 보니까 영조 14년 1738년의 것으로 해가지고 소표지를 통해서 이것이 김천도 형제안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 40매 정도 아까 말한 것 같이 페이지로 말하면 80페이지 정도 분량의 공문서입니다. 특징은 역별로 영민 개인 단위별로 영로비들의 부계, 아버지, 어머니, 외갓집 혈통을 쭉 추적했어요. 4대조까지. 그래서 요걸 통해서 혼인관계라든지 그죠? 인척관계, 그 다음에 신분 이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고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역촌, 역마을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고문서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를 보겠습니다. 김천도 찰방 형제안 건용 3년 12월 김천도 형제안 해가지고 1708년 형제안인데 현재 이 자료는 개인이 갖고 있지 않고 팔 수가 없대요. 중요한 자료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그래서 현재 일본 오사카 민족박물관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 보관하는 걸로 있어요. 원본은 거기에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청산에 떠와진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아까 같이 영리만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직계, 부계, 그다음에 나이, 출신, 그다음에 그 본관, 그다음에 아버지 쪽, 애가 쪽 명단이 나와가지고 파악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근무했다. 현출이란 말, 그 당시 근무하기 시작한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 약 4천여 명의 김천도 찰방 소속의 영민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천도 형제화는 매우 중요한 문서의 하나다. 좀 더 잘 보이죠?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평택 임시가 참 많던데요. 여기 지금도 평택 임시 살고 있겠죠? 호구 이제 분석을 아직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많이 살고 계실 걸로 봅니다. 영리, 임여응, 갑, 년 21세, 나이가 21세, 무술생, 본 평택, 아버지는 세장. 그러면요, 요 호구대장을 아버지, 애할아버지 다 추세가 되면 영리가 세습됐는지 안 했는지, 또 외조, 외갓집을 보니까 어떤 집안하고 혼인을 했는지 나오겠죠. 대개 영리는 영리끼리, 영노비는 영노비끼리 해요. 물론 영리하고 영노비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문사이지만 비교적 혼인관계는 또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도는 그렇지만 법으로 실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 앞으로 요 혼인관계를 한번 분석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다 조사를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영리, 그 다음에 영리의 보인이 나오잖아요. 영리 임세창에 대해서는 보인 누구누구가 배정이 돼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리, 영로, 역비, 일수, 찰방 이런 식으로 쭉 명단이 됐으니까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복원해서 박물관이 비치해주면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김천역의 경우만 영리가 628명이 나와요. 그 중에 도망자 어쩌고저쩌고 빼고 실제 근무한 사람이 전부 포함하면 654명이 통계가 나와. 노비는 약 270명, 역비 여자종 160명이 해놔. 역보 130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기에 근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의문이 생기죠. 캐스 마크. 야,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어떻게 여기 근무하나? 그렇지는 않고 국가에서 파악할 때는 그렇게 파악한 다음 실제 근무한 사람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 근무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인원이 차요. 그래서 근무할 사람은 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전이라고 해요. 아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김천도 찰방 같은 경우는 영리가 꽤 많습니다. 왜? 찰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지방장은 몇 명 안 돼요. 몇십 명이에요. 몇십 명.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입역하는 영리와 돈을 내는 납공 영리로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흩어져 여기 근처에서 살지만은 여기 뭐 요새 말로 포투슨 할까 근무하지 않고 그냥 세금만 내고 납니까? 나머지 어떻게 보면 여기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죠. 고려시대만에는 여기에 묶여가지고 긴박되대. 그래가지고 세습돼서 다른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영리끼리만 있는데 조선시대 오면 서서히 그 해방되면서 분화가 되고 일반 양인하고 섞이면서 영마을이 커져요. 그러면서 일반 군현마을하고 섞이겠죠. 주민들하고. 그런 거 이러면서 신분도 서서히 해방되면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 있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근무한 사람들은 여기 근무한 사람 그 국가역을 지는 정도로만 하고 말게 됩니다. 그만큼 김천도 호구대장은 인구, 남녀별, 연령별, 성씨별, 신분별, 혼인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사료적으로 가치가 높은 고문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는가? 조금만 더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영남역지에 있는 건데, 황산역은 이 정도고, 김천도는 여기네요. 김천역. 동원. 자, 보십시다. 동원. 12칸. 이 가로 숫자는 칸수예요. 12칸. 그러면 우리가 30평 아파트가 3칸이에요. 약 기둥이 3칸. 그럼 얼마나 동원이 큰 걸 알겠죠. 12칸이니까요. 그죠? 이 동원이라는 것은 찰방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행정 보는 것. 그러니까 외동원이 있고 내동원이 있어요.
찰방에 숙소가 있고, 그 내동원과 외동원 있고, 그 다음에 장행랑, 창고들이 있어요. 창고들이 꽤 많아요. 정자도 있고요. 또 사신들 맞이하는 영빈루도 있고요. 예, 눈도 외산문, 내산문. 그러니까 건물이 큰 거죠. 바깥문, 안문. 그 다음에 관청, 각 아전들이 근무하는 거, 형리, 형방들이 근무하는 거, 양마, 말을 관리하는 거.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12, 22, 30, 한 40개 이상 건물이 있네요. 40칸 이상. 이것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동의 건물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김천군, 금산면, 김천군도 요 못지않는 건물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만큼 여기 찰방이 건물하는 이 김천도의 경우는 이런 건물도 만만치 않아요. 1870년대에서 1895년대 전후에서 이렇게 건물들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일제시대에, 특히 역참은요, 일제시대에 연락통신 때문에 싸그리 다 없어요. 그래서 건물이 하나도 안 남아있지 않죠? 신기하게. 평생 찾는데, 그래서 또 일본에 가서 찾았죠. 일본 사람들이 혹시 우리나라 역의 건물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나?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 조선 고적도보라는 이 책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 여기에 그림이 없어. 근데 이번에 조 대표 찾으면서 경상도 진주역의 찰방에 건물을 찾아냈어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의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아사, 작청, 사령청 이렇게 그 역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명칭에 따라서 이런 각 행정부는 사무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예, 이렇게 많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구간도 있었겠죠. 네. 봅시다. 요거는 이제 전라도 장성 소백산맥을 넘어가는 저기 장성 쪽에 있는 그 청암역인데요. 보세요.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동원, 내동원 문도 있고, 작청인 한마디로 아전들, 영리들이 행정사무 보는 것이 작청이라고 보는데 지도에 따라서 이 이름이 다 다양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급창, 그 다음에 연못도 있고요. 고사 창고도 있고요. 산문 있죠. 이거는 외산문, 안에는 내산문. 외산문은 진남도로 해서 큰 누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천도도 제일 바깥에 문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문 이름이 있을 걸로 봐요. 편액. 뭐 있던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관청권은 내가 찾아냈는데 역 찰방에 그 현판 아직 못 찾았네요. 보세요. 그리고 이제 장청. 그 다음에 요 주변에 마을들이 있죠. 마을. 요 마당이네. 마당. 요 마당은 마구간은 아닙니다. 마당하고 마구간은 달라요. 마당은 뭐냐? 마구간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요 건물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관사라에서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 여기 딱이 마침 역에 나그네들이 머무는 객사가 있다고 하는 좀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김천군에도 객사가 있겠죠. 근데 역참 공무원들이 말 타고 오거나 뭐 관리도 오거나 잠깐 쉬었다 가야 되니까 이런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당은 당이라고 써 있잖아요. 당자. 당하니까 뭐예요? 굿당. 생각나죠? 누구누구. 굿당이 나는데 이 마당은 요새 말로 하면 말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신당이에요. 신당. 제사 지내는. 말에 조상신한테 제사 지내는 거. 그렇죠. 서울에는 뭐가 있었느냐? 한양대학 앞에, 음악대학 앞에 마조단이라고 있어요. 마조단. 말신앙. 말의 신이 있었어요. 말의 신 4개가 있는데 그 말의 신에게 제사 지내 국가가 지내는 거야. 그래서 마조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그 한양대학 그 앞벌판 중랑교까지가 조선시대 목장터입니다. 그것도 병조 산하에. 그것도 국왕 나라 말을 키우는 약 400필에서 500필의 말을 키우는 곳이 거기 중랑천 주변이에요. 그 다음에 워커힐까지. 그만큼 많은 말을 국마, 나라의 말 키우는 것이 그래서 사복시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큰 거기도 이제 마당이 있어요. 각 지방마다 찰방이 있는 곳에는 마당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저기 유곡도 찰방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도 신당이 남아 있던데요, 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을이 또 있어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하나의 역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을들이 있잖아요. 무슨 리 무슨 리. 요 점점점이 옛날 길입니다. 이렇게 길. 그 주변에 이제 산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주막들, 주점들이 있어요. 그럼 역 주변에는 주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예, 네, 주점. 일반인들이 오고 가면서. 근데 이제 일본의 역참하고 우리나라 역참에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역참에는 민간인들이 관여해가지고 짐을 운반하고 화물하고 운송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주로 우리나라 역참은 국가 명령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개입이 안 돼. 국가가 다 책임져. 그러면 국가가 물자를 운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역을 통해서 하긴 하는데 관수 물자만 운반하지 민간인들이 사고 파는 물자는 운반을 안 해. 그 사람은 누가 하죠? 보부상이라든지 행인 이런 사람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 후기 가면 신학자들이 역에도 점포 만들자. 전방. 돈도 화폐도 유통시키자. 이런 운동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라도 장흥 벽사역의 건물이에요. 유사합니다. 건물이. 대개 냇가를 끼고 있고 뒤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배산 임수형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풍수지리학적으로. 예나 지금이나 뭐 배산 임수는 산이 있어, 물이 있어, 물을 잘 빼야 되니까 하천 개발해야 되고 그 옆에다 마을 지어야 되고 이런 입지 형태를 뭐 민가들도 마치 다 있죠. 이렇게 인가. 그다음에 이제 요 길, 옛날 길, 큰 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시간 관계상 서울에 오다면 양재역 여러분 많이요? 말죽거리 양재역 많이 역삼동 많이 생각나실 텐데 그 말죽거리 쪽에 있는 양재역을 수원 정조 임금이 수원 행궁을 짓고 또 저 능묘를 그래 옮긴 다음에 양재역을 수원에다 옮겨요. 그 수원 북문 북문 장안문 쪽에 옮겨요. 그것을 영화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영화의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김천의 역 간화 건물도 지어졌을 것이다. 이게 복원할 수 있겠죠? 요즘 IT 시대고 CG 그래프로 얼마든지 복원하고 아마 뭐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이제 조선의 아이디어 줍니다. 사이버 김천역 박물관 만들면 됩니다. 사이버로. 뭐 이게 수백억씩 들고 건물 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되니까 사이버 김천역 역 박물관을 지으면 돼요. 이런 자료 다 넣어주고 일반 민간인들이 자료 올리고 양쌍방 통행하는 박물관. 요새 이게 벽에 거는 것은 옛날식이에요. 완전히 사용자, 이용자하고 같이 통행할 수 있는 쌍방향 박물관 짓는 것은 사이버 박물관 최고예요. 아마 그 용역은 줄 잡아서 한 몇십억 필요할걸. 그거 해야 발전이 돈 좀 벌지. 5천 갖고 뭐 하겠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바로 VR 시스템으로 내가 김천적 찰방이 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AR, VR 시스템 하면 그거 가능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거 마스크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안경 쓰면 김천의 내부를 자세히 볼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를 막 줍니다. 자, 제가 이제 청주 상단산성 아래에 아파트 5만 평을 5만 채를 짓는데 땅을 파니까 뭐가 나와. 주주들도 나오고 말 이상하다. 그 당시에 청주의 문화 일꾼들이 청주를 사랑하는 모임, 시민 모임이 제보가 왔어 나한테. 교수님 여기 땅 파는데 뭐 나옵니다. 율법 역도로 추정돼 한번 현장 가보시죠. 파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랬어요. 파다 보니까 이런 주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개발 중지. 일단 잠시 보류. 시장님도 할 수 없어. 이거 문화재 차원에서 운동을 해가지고 일단 뭐 몇 개월 걸렸나? 한 1년. 대신 이제 짓는 걸 조건을 하되, 그럼 이 역을 하나 복원해라. 아파트 안에 하든지 다른 데다 역을 복원할 수 있도록 공간 해주라 했더니 아직 해결 안 되고 아파트 지어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시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파트를 짓도록 우리 문화일꾼들 하되 대행 사이버 방문을 해주든지 율법적으로 복원해줘야지 깔아 뭉개 덮으면 되겠어요. 무식하게 짝이 없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개발도 중요합니다. 개발하면서 문화와 공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죠. 잠시 1년 뭐 급합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김천 역토도 뭐 발굴 전에 다 이미 개발해버렸잖아요. 어디가 있을 건데. 문당동 어디가 있겠죠. 다시 팔 수는 없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2m만 파면 1m만 파면 나와요. 그 문당동 집에 있는 주택가를 한 10,000평 개발할 수도 있죠. 1조 원 이상 돈이 들면. 1조는 없다. 한
한 2, 3천억만 하면 아니다. 집값 보조 때문에 안 되겠다. 어려워. 아주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자, 진주 초천역의 찰방 관사태가 이렇게 멋지네. 그죠? 오람차죠? 찰방이라 이중첨화에다가 말이야. 합작지붕에다가 말이야. 석축에다가 기둥에다가. 이 당시 선교사 같아요. 외국인 선교사. 선교사 이터에 지금 천주교 성당이 들어서 버렸네요. 지금 문남 초등학교 터가 김천역 찰방 열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천역 찰방 터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이야. 그 주변이 학교 운동장 1m만 파면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있던 건물 이렇게 알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구체적인 통계 이런 거는 표 있으니까 보시고. 자, 이렇게 마필 이야기 조금 할까요? 김천역의 역말 어느 정도냐? 대충 보겠습니다. 김천역은 영리가 231, 영로 60명, 역비가 한때 30명 살았고 말리 대중 소마로 나눠가지고 수령이나 감사가 타는 말이 찰방이 타는 말이 2필, 그다음에 중마가 1필, 소바, 복마, 짐 실는 말 10필에서 약 14필 정도 있어요. 많에 봐야 5필, 작아야 5필, 많에 봐야 14필 또는 16필 정도밖에 없습니다. 평균 전국에 우리나라 전국의 총 마필수 5천 약 400필이에요. 그러니까 약 500개 역으로 나누니까 약 평균 10필 정도의 말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필 갖고 되겠어요? 사신들이 많이 오고 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민간인 말을 세를 내거나 사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 마이저에는 역전에 토지를 주는데 네가 이 역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에 말 좀 사육해서 여기다 대줘. 그러면서 이제 역에 소속된 사람들만 이 역의 의무를 지다가 일반 양의 농민들도 여기에 요새 말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납품은 아니고 요새 말은 뭐라 공물 납품? 납품이요? 뭐죠? 국가에서 하는 거 뭐라 하죠? 그런 공납제도 같은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서 또 전국의 경상도 전체로 말만 말이 약 1600필, 김천역 약 10필 정도의 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말 그림은 내가 생략합니다. 빼놨습니다. 자, 김천역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 김천역 관할, 찰방 관할 역들은 전부 사창이라는 창고가 있어요. 그것도 놀랐어요. 역에 사창이 있다. 이 사창이라는 원래 지방 군현들에 설치해가지고 지방민들이 춘궁기에 어려울 때 이렇게 곡식 꽂주는 거거든요. 황곡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도 이러한 황곡 제도를 운영하는 사창이 있었다. 김천 지역에서 발견된 새로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자, 시간 관계 생략합니다. 김천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런 많은 장르의 건물이 있었다. 관사가 있었다. 그 다음에 찰방 건물은 되게 기와와 초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창고가 있는데 왜 창고에가 운영했지? 이렇게 그걸 조사해 보니까 김천역에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 정부의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놨다가 일반 백성들에게 춘궁기 봄에 어려울 때, 지금 요새 제일 어려울 때죠. 농번기죠. 보리타작 할 때를 전후한 때가 제일 어려운 때거든요. 보릿고개, 진성의 보릿고개 그런 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먹을 게 없으니까 속기서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마늘 총대를 먹으면서 이제 도시락 싸갖고 학교를 다닌 그런 시절이 기억나는데, 국가에서 역에도 이런 많은 곡식을 대여해줘가지고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을 요새 말로 구휼, 지인휼 서비스했다는 사실을 우리 또 기회 네 번째 특징이에요. 엄청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금을 어떻게 했지? 김천역을 어떻게 운영했을까? 그래서 김천역 소속에는 많은 이런 토지 명칭이 있고 그 통칭을 지급을 해주고 그 지급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말 비용, 관청 관리 비용, 또 사신들이 오후할 때 필요한 비용, 또 주로 인마, 사람과 말
활용 이런 데 비용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김천도 역지의 사례에 나와요. 예, 아주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결론. 역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과 공문서, 국가 공문서를 전달하는 시스템입니다. 방울을 달아가지고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말 타고 또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가죽부대에 넣는 방법, 나무 가을전, 가죽이나 또는 뿔통에 넣어서 공문서를 봉합해서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에 또 특강에, 혹시 9월에 이건 뭐죠? 전시 끝날 때 돈 안 줘도 좋아요. 내가 혼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문서가 어떻고 양식이 어떠며 뭐 전통이 있고 어쩌고 하는데 그 문서를 어떻게 짓고 교준을 어떻게 작성하고 이런 아주 자세한 것이 또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하기로. 이런 공공문서를 전달한다. 두 번째는 진상. 국가에 필요한 물자. 이걸 우리가 간수물자라고 하는데 이런 간수물자를 운송한다. 전수라는 걸 운송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지방 진상품, 세금 내는 것 등을 육지로 운송하고 나머지는 낙동강, 배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로. 자, 사진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그만큼 김천역은 좋은 거 했는데 이렇게 각 지방의 읍굴, 또 진주 병영과 대구 감영을 연결하고 또 저기 거제 통영까지 연락하는 중요한 그 군사 행정의 교통노상에 있는 것이 김천역이다. 한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로 하다가 1895년 역참제도가 폐지가 돼요. 1896년도부터는 근대 교통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일제시대의 철도역이 생겨가지고 김천역이 생기게 됩니다. 철도역 시대는 이제 다음 기회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이고 다 됐네. 1분만 할게요. 이번에 이제 조 대표님과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김천역 관련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상 밖으로 저도 아주 금덩어리를 찾아낸 그런 느낌인데 큰 것만 이야기할게요. 김천역에 영로 중인 연풍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한마디로 요새 말로 매우 충직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공무원 뽑는 조건이 세 가지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능력, 그 다음에 충성도 또는 충직성. 이걸 보더라고요. 그만큼 이 노비 출신인데도 전쟁통이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도망 안 가고 이 당시 초기 실학자인 이수광의 영로였어요. 마부였어요. 마부. 근데 전쟁통에도 도망 안 가고 이수광을 옆에 끼고 피난을 같이 가고 또 다시 돌아온 충성스러운 영로 이야기가. 근데 아마 이거는 뮤지컬 정도는 아니어도 초중고 학생들 연극 50분짜리 연극 정도는 창조할 수 있는 소재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실학자 이수광이니까 이수광의 이야기 들어가죠. 그럼 영로제도 들어가죠. 김천역이 이제 무대로 깔겠죠. 김천역 세팅해. 그래가지고 뭐 분장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게 올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천역 지역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군사 진입로예요. 임진왜란 때. 전투가 많죠. 전투와 관련된 인물이 많습니다. 4월 30일 날 임금님은 저리 우주로 가고 있는데 여기 이쪽에서는 우방어사, 경상도 우방어사 조경이 김천역에 이르러서 왜 적을 5개 머리를 부렸다. 그다음에 그 군관 정기론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인물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김천역 지역의 임진 전투,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소재가 돼요. 그런 것이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김천역 관련 많은 시들이 있어요. 시. 문학하시는 분들 김천역 한시 기행 이런 것도 한번 쓰시면 제가 자료 다 제공해 줄 테니까 한학 좀 하신 분들은 이런 자료 써서 한시를 통해본 김천역 찾아가기 얼마나 재밌어요. 시도 공부하고 또 요 옛날 시를 현대 시로 시짓기 창작 운동도 하고.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 우리 시장님 대신 또 우리 여기 강의도 오셨는데 김천역 주제로 그 서예도 하고 창작 시도 짓고 또 시나리오도 개발하고 이런 공모전도 하면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
경념당 있죠? 경념당. 경념당 아무리 바빠도 넘어가지 마라.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저는 평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여러분 1시간 못 참겠어요? 저는 30년간 공부한 사람인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조용한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즉 흡입력 강하다는 것이죠. 이 겸영당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마침 이 김천에 경념서원이 가로서원으로 바뀌어 지금 있더만요. 양천동에. 이렇게 김천적과 관계된 서원 이야기까지 또 나중에 계력의 덕림서원까지 다 연결돼요. 이런 문헌들이 전필제 청구풍화 동리선에 나오니까 전필제 김종직과 관련된 무오사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 경영당, 경념서원과 연결돼 있고 또 경영탕, 당호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백천이 있었네, 그 당시. 연못 이름이 경념이야.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넥타이 같은 것을 김천 시립박물관에서 여러분 넥타이를 개발해요. 네? 그러면 경념이라든지 이런 걸 아이들 넣어가지고 문양을 디자인하라 이 말이죠. 그죠? 아까 보니까 효 관련이 있고 뭐 몇 가지 있던데요. 직지사고. 역과 관련된 이런 테마를 활용한 지역 문화상품 개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죠. 너무 많이 다 준다. 우리 40만 원짜리 집 갖고는 너무 많은 양을 줘. 1억 이상 해다 차를 너무 많이 주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써먹기 나름이에요. 그죠? 이거 얼마나 좋아요. 황석이라는 인물이 임진왜란 또 대방현 전투. 이 대방현 전투가 아마 지금의 대방현 어디 혹시 아시나요? 대방현 나 조사를 안 해봤는데. 저기 황성이 있고 능성이 있고 대방현 무슨 미는 상품은 이 개방령정은 아닌가요? 다른 쪽이에요. 거창 가는 길입니다. 어디 가는 게? 거창 가는 길. 거창 가는 게. 우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대방령 그러면 아까 김천역 전투, 대방령 전투 이렇게 나눠서 제일 다른 식입니다. 그래. 해놨어 지금? 네? 해놨어요 자리? 아까 이 내용을 보고해놨냐고. 개전 시기에 4월달에 일이고 저 대방현 전투는 8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대방 전투도 있고요. 정경훈이라는 인물이 활동을 했는데 고은일록이라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자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김천역의 찰방 외산문 큰 대문의 현판 간판이 관덕루가 아니겠냐 지금 추정합니다. 관덕루. 그죠? 정확해? 공부 많이 하셨구나. 그러면 김정은의 군청 현판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관덕루 현판 찾기 운동 해보세요. 이거 나오면 뭐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기를 썼더라고. 이정기라는 사람, 이자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왜 정확하냐면요. 공의 명 관자야라. 그런데 이정기 이자신이 이 김천역에서 이자신이라는 사람이 위승 김천으로 돼 있죠. 김천역에 역승 찰방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연도를 추정하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무술년 신기역 누이 창지라. 그 역의 누를 새로 건설해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름을 관덕이라 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관덕. 덕을 바라본다. 이 조선시대 사도들의 최고의 덕목이 덕이 아니에요, 덕. 덕을 쌓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지금 우리 나이 때 40, 50 넘고 이제 60, 70 정년하신 분들은 갑자기 돈 벌고 하다가 갑자기 논어맹자를 읽고 싶은 나이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동안 소리했던 덕이 뭐지? 특히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려면 사돈간에 만나야 되는데 뭔 말을 하지? 맨날 아파트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논어맹자 이야기할 정도 나와야 그 집안에 가풍이 샥 그런 거지. 그것이 집안의 가도를 이루고 집안을 바로잡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이제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낼 때 사돈한테 뭘 써줬느냐. 그 상대방 집안의 문중의 가문의 가문을 써줬어요. 놀려버리는 거야. 그럼 돈을 다 거기서 내더라고. 상견례 비용을. 그만큼 뭐예요? 격을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지었다. 그래서 이제 관덕의 풀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 100%
번역이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 많네요. 고운사의 학사대 이야기, 배위와 찰방, 배시전, 영산 실시 이야기, 이것도 아마 연려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8465 있는데 배위와 아마 우리 기획전에 아마 일부 소개될 거라 하는데 생략합니다. PPT 고운사 얘기 보면 에? 고장면 학사대 얘기 그 앞에 좀 앞에 네. 요거 고운사 이야기,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예요. 네. 학사대가 있었다. 아마 최고운, 최치원을 아마 생각하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요 학사대 지금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 예. 아이고 다음에 내가 답사하고 특강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무시하기 짝이 없네. 저는 촌놈 되어버렸습니다. 아 보관의 땅이 되니까 다음에 한번 꼭 가보겠습니다. 그래야 시명활 학사들하고 이 고산이라는 것을 삼아서 고운이라고 했다. 예, 그래서 고운 최고운의 이름을 해서 고산이라는데 고산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좌우무 고산이라. 아 와보니까 좌우에 고산이 없는데 고산이라고 했지. 고산에서 사찰을 했지. 이런 이야기가 고운사 사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운사 사절지도 한번 조사해 봐야 돼. 거기 또 뭐 좋은 이야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그러면 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해서 김천역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 손수건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제 이야기는 시간이 조금 오버됐습니다만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